스튜디오에 나온 신예린 기자와 관련 내용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신 기자, 먼저 가상자산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네, 가상자산세는 양도나 대여로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고요. 당초 2020년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의 가상자산세는 이 기본 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 지방세 포함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다른 쟁점 사안들에 밀려서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는데요.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에 대해 여야가 폐지로 뜻을 모으면서 가상자산 과세 논란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네, 특히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발이 심했죠. 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는 약 8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주식에 대한 금투세는 폐지 절차를 밟고 있으면서 왜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과세하려는 거냐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 대선 이후에 트럼프 랠리로 가상자산 시장이 모처럼 불장을 맞으면서 가격도 상승세를 탔는데요. 가상자산 시장이 변동이 크기 때문에 그동안 손실을 본 투자자들도 많았는데 이번 기회로 손실 회복을 기대하는 투자자는 과세 부정적인 입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최근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두고 찬성과 반대 측의 공방이 치열했는데요. 가상자산세 논쟁이 쟁점화된 이유가 있다면요? 네, 가상자산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이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금투세와의 형평성 문제, 과세체계 미비 등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또한 해외 거래소 자료 확보 문제와 자금 및 투자자가 해외로 이탈하는 데 따른 국내 가상자산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반면 가상자산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이들은 가상자산세가 이미 이전에도 2차례나 유예했었기 때문에 다시 유예하더라도 얼마나 촘촘한 과세체계를 갖출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을 따르고 현재 심각한 세수결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을 걷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세 원칙으로만 봤을 때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소득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이미 미국과 영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도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논란이 된다는 것은 국내 가상자산 관련 제도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상자산세 논쟁과 관련 제도의 불안정성에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먼저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을 투기수단으로 보는 등 아직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데요. 여기에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도 모호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시행하면서 제도화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상자산을 투기 과열과 유사 수신, 자금 세탁, 해킹 등과 같은 불법 행위의 온상으로 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관련 산업도 벤처기업 제외 업종으로 지정하고 있고요. 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한 현상도 불공정 거래 관점에서 다루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지난 24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 가격 급등 현상에 대해 불공정 거래가 있는지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김 위원장은 주식시장은 우리 경제 선순환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 인식하고 있는데 가상자산은 실질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뭔가에 대한 의문들이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쪽에 거래량이 더 많은 데 대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관련 제도와 속도가 더뎌지는 것이고요. 국내 가상자산 규제가 자산으로서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추가적인 규제처럼 인식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 대선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올바르게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이 있을까요? 먼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불신 해소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급변하는 시장 흐름에 발맞춘 제도 마련도 필요해 보이고요.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현재 투자자 보호를 위해 허용하지 않고 있는 현물 상장지수 펀드, 즉 ETF를 허용해 유의미한 자금 유입을 이끌고 가상자산을 자본시장 안으로 들여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인터뷰 듣고 오시겠습니다. 외국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가상자산 ETF 음. 허용 등 이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도 마련을 하는 것이 좀 어떤가 싶고요. 그러니까 이런 활성화 정책과 더불어서 이제 시장의 신뢰성 강화를 위한 이런 규제 정책, 그다음에 정보 비대칭 완화 정책, 또 ICO 기준을 강화하는 이런 보호 정책이 같이 이루어지면 가상자산 시장이 좀 건전하게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만 투자를 해 가지고 이걸 운용을 하는 거는 오랜 기간에 걸친 노하우와
정보력을 봤을 때 블랙락을 상대로 개인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결과적으로 돈을 잃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따라서 블랙락 같은 회사를 상대로 도전을 하려면 한국도 기관 투자자들이 개인들의 돈을 모아서 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고, 우리나라 같이 가상자산에 투자를 많이 하는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그 운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때 미국 가상자산 기관들과 한번 붙어볼 수 있는 거죠. 또한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관련 인터뷰 듣고 오시겠습니다. 외환관리법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좀 더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좀 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가상자산 시장이 해외 투자자들이 좀 더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을 한 다음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소득세는 우리나라 국민만 내는 거지만 거래세는 해외 투자자들이 와서 또 내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국민들의 세부담이 줄어들고 시장도 커지고 수출이에요. 이것도 해외 투자자들은 훨씬 더 우리나라에 잘 올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 주자.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가상자산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관련 시장의 영향력도 커진 만큼 제도적 완비가 더욱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